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강의자 장세영입니다. 오늘 낮에 녹화하는 거는 지금 제가 수요일 낮이고요. 저녁이고요. 아마 이제 과 대표 선생님을 통해서 아마 카톡이 오고 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까지가 일단은 학교 측으로부터의 다른 연락은 못 받았고요. 이번 주까지가 온라인 강의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면대할 수 있게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다 저렇다 답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주째 그냥 제가 이제 영상을 해서 PPT 배경화면으로 영상을 해서 저는 좋아요. 저는 제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참 괜찮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부터 원래 이제 4월 저희가 주말이 며칠이죠? 4월 4일 날 수업인 거에 대해서는 그날의 줌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격 수업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뭐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공지가 됐었으면 아마 좀 준비가 됐을 텐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변경하기는 거는 조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결과 좀 뭐 둘 다 괜찮다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조금 더 많아서 5월 4일까지는 제가 PPT 화면으로 해서 영상을 하는 걸로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걸로 하고요. 이제 4월 11일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거로는 제가 면대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면대 수업을 하든 혹시 연장이 돼서 저희가 수업을 못하고 다시 온라인식으로 하든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만약에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시 수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시로 하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온라인 수업이니까 제가 과 선생님이랑 한 번 더 통화를 하고 좀 연락을 해서 혹시 괜찮다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뭐 오전 시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에 끝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꼭 그 1시 수업부터 3시까지를 하는 거는 3시 반인가? 저희가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 어차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더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마 나머지 선생님들도 뭐 약속이나 어떤 일정을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사 아니 뭐 이렇게 참 요즘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이게 학교는 수업 듣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학기는 더 수업 하나만으로 지금 듣는 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학기, 5학기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그래도 마지막 학년 뭐 대학원 과정의 마지막 수업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돼서 조금 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일단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출석 관련돼서는 꼭 그거를 뭐 다 들었든 안 듣든 어쨌든 간에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 링크된 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지 아마 출석이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3개를 다 들어야지 그 끝까지 가야지 그게 이제 인정 형식으로 돼서 뭐 표시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제 낸 것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을 정도의 제가 냈으니까 그거를 꼭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나중에 성적 처리를 하고 할 때 출석이나 이런 과제가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나중에 제가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고 오늘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과제에 대한 과제는 어쨌든 저쨌든 크게 어렵지 않은 걸로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보다니까 수업의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측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질 부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과제를 한다는데 과제에 대한 부분도 일단 리플렉션 페이퍼 정도만은 했는데 중간에 뭐 장애인 관련 영화를 보고 뭐 한두 장 정도의 감상문 쓰는 거 정도는 하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원래는 학기 중에 외부 이렇게 초빙을 한번 해서 그거를 한번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지난 학기에 미랄학교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이 오셔서 좀 어느 정도 좀 전문가로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현장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더 필요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라 믿는데 이것도 학교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학사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뭐 이번 학기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저도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뭐 좀 많이 떠들었는데 일단 그렇고요.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제 그 과 대표 선생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영모 선생님 맞나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알림을 먼저 드릴 테니까 최대한 이제 좀 그분을 통해서 연락받는 부분이나 이런 게 변동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선생님이 결혼을 얼마 전에 하셨나 봐요. 신혼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축하드리고요. 부럽네요. 전 아직 싱글이라서. 아무튼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면대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할게요. 하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응용행동 분석을 하면서 행동 분석가가 되면서 또는 뭐 현장에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할 때 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이든 특수교육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지 이 학생의 그거에 맞는 IP, 개별화 교육을 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다른 말로 하면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평가하는 거죠. 중간중간 이 아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수준에 따라서 교육이 들어가고 만약에 수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변화되고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기술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좀 이론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보시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할게요. 일단은 평가의 개념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특수교육은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평가가 뭐냐 하는 거는 evaluation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을 통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동에 대해서 응용행동 분석하면서 아동을 만나가지고 매 회기마다 하겠죠. 그럼 회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특별한 평가를 내릴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준거나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어떻게 해야지 또는 뭐 지난 10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10회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결정할 때 그런 거를 평가라고 하죠. 사정이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양적 자료는 무엇이냐 질적 자료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들과 숫자로는 못 세지만 이게 그 학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적 자료, 여기 밑에 보면 양적 자료란 수량적 형태로 제시되거나 요약된 자료,
질적 자료는 서술적 형태로 제시되거나 요약된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약적 자료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치화된 것들이 전부가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앞에.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양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여기에 뭐 30여 명이 있다 하면 30명의 키를 다 더해서 30명으로 나누면 한 반의 평균 키가 나오겠죠. 몸무게도 동일하게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30명으로 나누면 평균적인 몸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국어, 수학, 국영수부터 해서 과학 쭉쭉쭉쭉 점수를 다 더해서 그 과목 수마다 나누면 전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수치화되는 자료들을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질적 자료는 뭐냐? 질적 자료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인터뷰 같은 것들이 질적 자료예요. 분명히 수치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 말한 교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자료는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뷰 같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양적 자료는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점수나 아니면 체크리스트로 해서 1부터 3에 대한 것들을 1부터 5, 리커트 척도로 같은 것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 측정, measurement라고 있어요. measurement는 양적 또는 수량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양적 자료들을 위한 겁니다. 질적 자료를 측정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양적 자료를 측정했다고 얘기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험 같은 거죠.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은 측정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개념 평가, 사정, 측정 요거를 좀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단계가 있어요. 평가의 단계. 제가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특수교육 또는 장애에 관련돼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걸 하는 거 선별을 먼저 합니다. 스크리닝. 선별을 해요. 이 아이가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반 애들 전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특이점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 선별을 해요. 그리고 진단을 합니다. 진짜 있느냐 없느냐 거죠. 진단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행동 부분이나 아니면 성적이라든가 학업 태도에서 있고는 진짜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적검사, 지능검사와 그리고 적응행동검사 같은 것도 실시하겠죠. 지적장애 같은 경우. 그러면 또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들도 합니다. 그러면 적격성, 이 부분에 있는 거는 또는 적부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손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나는 왼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잘 못 써요. 하지만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글을 쓰거나 노트 필기를 하거나 좀 어렵게 왼손이 좀 불편하겠지만 키보드를 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읽는 거나 문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면 저는 분명히 지체장애의 어느 4급, 5급에 대한 것을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적격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업에 이 왼손의 기능이 잘 못하지만 학업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으로서는 나는 장애가 맞아요. 선별부터도 걸려질 수 있죠. 제가 왼손이 많이 불편하다.
하지만 적격성의 부분에서 저는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격성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됐다고 하면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요거는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개별화 교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적장애면 지적장애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학교는 어디에 가까운 집 근방에서 어디에 가까운 학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합 환경에서 있을 수 있다면 통합교육. 하지만 통합 환경이지만 이 아이가 사회적 통합만 가능한 일반적인 뭐 완전 통합이 어렵다 그러면 국영수 시간에는 특수학급에 있다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아니죠. 사회적 통합? 만약에 비교과에 관한 뭐 음악, 미술, 체육에서는 할 수 있으면 일종의 그런 부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생은 프로그램 계획과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가 들어가요. 형성평가가 뭐냐면 중간중간마다 아이의 수준을 체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기말고사가 있으면 중간에 중간고사를 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간고사는 일단 한 번이지만 뭐 그 학생의 계획에 따라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얼마마다 한 번씩 또는 뭐 중재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이 끝났을 때 총괄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1년 동안 있으면서 목표했던 IP에 목표했던 그 수준에 보다 더 얼마큼 올랐다 또는 얼마큼 부족했지만 이 정도면 다음에 학년에서 어느 정도의 무엇을 할 수 있겠다 등 여러 가지 1년 동안 있었던 또는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이 아이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이건 축적되고 2학기 때 넘어가거나 아니면 학년이 올라가면 그 정보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이해는 하시겠어요? 그래서 선별, 이 아이가 정말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진단, 정말 이제 구체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폐성 검사가 또 있을 거고, 아마 정서행동도 그에 관련된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뭐 검사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시각장애, 뭐 청각장애는 거기에 기준에 맞는 그런 진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적격성. 적격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하냐, 정말 이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냐, 굳이 안 받아도 된다면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아야 된다면 그거를 받아야겠죠. 뭐 지적장애나 또는 뭐 자폐성 장애, 뭐 정서행동 장애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지체 장애나 또는 청각 장애인데 보청기를 좀 사용해서 일반 수업에서 굳이 특수교육이 필요 없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 없는 학생들은 이 적격성에서 이제 굳이 안 받고 그냥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는 만약에 적격성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적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거기에 걸맞는 배치를 합니다. 배치도 얘기했듯이 통합 환경이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면 또는 뭐 부분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풀 통합을 할 거냐 또는 이제 분리 교육을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있는 동안 이제 배치까지 끝났으면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의 진전도나 수준 같은 거를 이제 중간중간마다 체크업을 합니다. 체크업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형성평가라고 하면 일종의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아동들을 중재를 하면 중재하는 것들이 다 형성평가 형태로 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죠. 이게 오늘은 이 정도 수준, 1회기는 이 정도 수준, 2회기는 이 정도 수준, 3회기는 뭐 이렇게 수준. 근데 이게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데 그 수준보다 낮으면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중재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잘 올라가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형성평가라는 것이 중간에서 점검, 진전도 검사 같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괄평가. 이 모든 과정들 다 했을 때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이 끝났을 때 총괄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의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들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짜겠죠. 일단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평가에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별, 진단, 적격성, 프로그램 배치, 형성평가, 총괄계획하고 이제 또 이제 사정의 방법과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 다음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